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3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6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두 차례 보고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그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가 번복을 했죠. 그것이 법원 판결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 1호 증거가 된다. 자, 서종국 변호사의 법대로에서도 말씀을 들었죠. 그 이하영 1심 재판이 이제 D-4일입니다. 여기서 1심 선고가 나오면 구형을 15년 받았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고 재판문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그것을 위기를 느낀 이재명 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영의 1심 선고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수사 검사들,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의 협박을 하는 그런 법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또 특검인데 무슨 특검이냐면은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쌍방울 관련, 김성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 사건 내용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특검을 하겠다는 그 법안을 오늘 이화영 재판 D-4일 되는 날 진짜 제출을 했습니다. 아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 수사 결과가 뭔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정치 탄압을 하기 위한, 보복을 하기 위한 수사였다. 그래서 이하영 1심 재판이 나와도 그걸 가지고 영장을 치는 이 검사들을 압박하고 급박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 특검을 진행을 하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또 좌표를 찍어서 검찰들을 위축시키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기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나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메시지도 참 묘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같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이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게 아니고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이 그거를 재수사하겠다. 그러면은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을 해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특검을 임명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이재명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 그냥 김성태 주가 조작한 거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하영은 7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 D-4일 판결 나올 전에 이런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언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하영 본인도 2번이나 정언했다가 부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막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 정언도 있고, 북한에서 돈 잘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을 조작을 했다.
이제 막판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 특별검사법을 발의를 했는데 특검법이 벌써 몇 개입니까?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이 법안은 반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친문 검사죠. 이성윤은 얼마 전까지 검사장이었습니다. 검사장이었던 사람이 본인이 같이 일을 했었던 검사장이니까는 그 검사들, 그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 모든 그 수사 검사들을, 자기 후배 검사들을 다 이 사람들은 사건 조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은 누가 하느냐? 민주당에서 임명하죠. 그러면은 민변 소속 좌파 변호사들이 하겠죠. 자기 후배 검사들이 사건 조작을 했으니까는 빨리 특검해야 돼.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김건희 종합특검 이것도 또 앞장섰죠. 대책단, 민주당 대책단은 법안 발의 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다. 참 희한한 특검법이죠. 이걸 발의를 해놓고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건 조작하는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는 법안을 우리가 발의했다. 바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의 도화선이 되는 이하영의 1심 판결 나흘 앞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 특검법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거를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대북 송금 사건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그거 이제 부실 수사 이것을 이제 보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떼를 쓰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검찰이 또 다른 수사 대상은 검찰이 이하영 음주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 이거는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 교도관들 38명이었던 거예요. 교도관들을 일치된 진술 그리고 출정 일지 이런 걸로 해서 술판이 없어졌다는 거 다 밝혀졌는데 이걸 또 특검을 해서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시간 끌기죠. 그리고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된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어디서 의혹이 나오죠? 자기들이 지어낸 겁니다.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속칭 이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당선인들 끌고 막 때로 몰려가서 어거지를 썼죠. 구치소장 나와.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지검장 나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그때 거의 다 내지 않았습니까? 출정 기록 이런 것들. 대책단의 민형배가 대책단장이네요. 민형배는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 검찰이 다 조작한다. 정치 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특검법 발의됐다. 정치 검찰이 사건 다 조작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죠. 검찰에서. 검찰 전체를 지금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은 조국 사태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전부 다 특검하자.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들 다 특검하자. 여기 줄줄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에서 그러니까는 대검 전입한 검사들, 새로운 검사들 저번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지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좌파 매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긴장관계에 있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사사로움 없이 소금처럼 국가와 검찰을 위해 일해달라.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이게 이제 좌파 매체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은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지금 좌파 매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짠맛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원석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했을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있는 김정숙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은데 김건희 그 사건만 쏙 빼내서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하고 또 특수통 검사 3사람을 붙이고 김정숙 수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수사를 뭐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의미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이 좌파 매체는 해석을 하고 이원석도 그런 뜻을 담아서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김정숙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전주지검에서 하던 문재인 수사는 막아서고 그리고 전주지검의 그 수사 제3자 뇌물죄 이상직과 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려는데도 또 막아서고 있다. 서정욱의 법대로에서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이재명 영장을 치는 것 지금 이겁니다. 이재명을 6월 7일 날 이하영 1심이 나오면 영장을 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막아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영장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영장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예 검찰 조직 전체를 사건이나 조작하는 그런 조직으로 매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이원석 검찰총장. 자, 일단 이재명 구속영장을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1차 영장에서 기각을 했죠. 유창훈이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그럼 기각을 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또 이하영에 대한 1심이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엄청난 매도가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것도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검찰 입장에서는 사태죠. 엄중한 사태죠. 검찰 전체를 사건 조작하는 조직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